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한복을 입은 24살 한국 여성이 퍼스트 클래스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요? 그 옷이 코스튬처럼 보여서랍니다. 그런데 단 한 통의 전화 이후 공항 전체가 멈춰섰고 BBC, CNN 그리고 영국 문화부까지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여대생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입은 한복, 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까지 뒤흔들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의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히드로 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앞에서 멈춰 선 저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만든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작품.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옷이었죠. 이 옷이 퍼스트 클래스 복장이라고요? 이건 코스튬이에요. 금발의 라운지 직원이 내뱉은 말에 공항 전체가 멈춰 선 것만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코스튬이라고? 천년의 역사를 품은 우리 한복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실례지만 이건 한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규정상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만 허용됩니다. 이건 직원은 제 한복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축제 의상처럼 보이네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통 의상이 왜 유럽 공항에선 이상한 옷이 되는 걸까요? 할머니가 한 땀 한 땀 정성껏 수놓은 이 옷이 왜 여기선 코스튬이 된 거죠? 다른 승객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회색, 남색, 획일화된 색상과 디자인. 그 사이에서 저는 분홍빛 저고리와 하늘색 치마를 입은 채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가 되었죠. 저희는 모든 승객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서구의 기준만이 정상인 세계에서 진정한 평등이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은아, 네가 입은 건 그냥 옷이 아니라 우리 역사란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감정을 삼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저는 공항 카운터에서 예매한 1등석 티켓을 내밀었습니다. 이 티켓은 공항 어디든 갈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제 옷이 문제라면 구체적인 규정을 보여주세요. 직원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꾹 참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네가 한복을 입는 순간 넌 그냥 세은이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제 정체성이 심판대에 오른 기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수놓은 매화 문양을 손으로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이 문양 하나에도 우리 역사가 담겨 있는데 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한복은 그저 옷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이 깃든 예술품이죠. 하지만 그들에겐 그저 이상한 천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서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프게 울고 있었어요. 무대 분장처럼 보여서 라운지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 말에 당황했지만 더 끔찍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그냥 퍼포먼스 옷이잖아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죠. 퍼포먼스 옷이라니. 할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완성한 이 한복을 저는 직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한국의 국가 문화유산입니다. 퍼포먼스 옷이 아니에요. 직원은 무표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규정은 명확합니다. 비즈니스 정장만 허용됩니다. 옆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영어로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지?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려 한 것처럼 말이죠. 유럽에서 2주간의 공연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 연주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한복을 입었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전 한국 문화를 대표해 공연했습니다. 이 옷은 제 정장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운지 매니저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듣더니 저를 더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실 수 있나요? 갈아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옷에 무슨 문제가 있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매니저는 불편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 고객 대부분은 특정한 드레스 코드를 기대합니다. 전통 의상이라도 너무 화려하면
화려하다고요? 제 한복은 전통적인 파스텔 색상의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오히려 궁중 한복에 비하면 수수한 편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 옷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었어요. 서구적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이상한 것으로 취급되는 거였습니다. 당신들의 드레스 코드는 유럽 중심적입니다. 다른 문화에 격식 있는 옷은 인정하지 않는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매니저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매니저의 표정이 변했어요. 죄송합니다만 1등석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비행기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중요한 가야금 공연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복을 벗는다면 그건 우리 문화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을 위해 결정해 주십시오. 옷을 갈아입거나 라운지 이용을 포기하시거나.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모욕이 아니었어요. 우리 문화 전체에 대한 무시였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했어요. 이 복장으론 탑승 불가합니다. 하차하거나 이코노미로 가시죠. 승무원의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라운지 입장 거부에서 시작해 이제는 아예 1등석 탑승 자체를 막겠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모두 저를 향해 있었어요. 수치심,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항공사 규정상 부적절한 의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승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입니다.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편안함이라고요? 제 문화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말인가요? 저는 붉어진 눈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지어주신 유작입니다. 제가 국제 공연에서 한국을 대표했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이게 왜 부적절한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무원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저희는 규정을 따를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문화적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등석 탑승을 거부당하고 있어요. 비행기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승무원은 제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촬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적 차별도 허용되면 안 되겠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옆 좌석의 외국인 승객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그녀의 옷이 뭐가 문제죠? 승무원이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 승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20년간 패션 업계에 있었습니다. 저 옷은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에요. 무슨 규정이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시겠어요?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녹화한 영상은 이미 실시간으로 SNS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즉시 공유하기 시작했고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승무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기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천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에요. 제가 입은 이 옷은 할머니께서 평생을 바쳐 연구한 전통 방식으로 지으신 겁니다.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셨고 이건 그분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기내에 있던 한 아시아계 승객이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모두 당신 편이에요. 그때 기장이 직접 객실로 나왔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혹시 그 디자인 설마 한영숙 선생님의 한복입니까?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중년의 서양 남성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 고유한 매화자수와 긴 모양을.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동양 의상 큐레이터입니다. 한영숙 선생님의 작품은 저희가 오랫동안 관심 가져온 컬렉션이죠. 순간 비행기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승무원들의 표정이 당혹감으로 가득 찼어요. 기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큐레이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예술품입니다.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의 실크로드 전시회에 출품될 예정이었죠. 한영숙 선생님은 인간문화재급 장인이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한복 연구에 바치셨지만
자신의 작품이 이렇게 인정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셨을 겁니다. 그 순간 공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부 관계자, 대사관 직원, 언론인들. 제가 올린 영상이 불과 30분 만에 폭발적으로 퍼진 것이었어요. 항공사 고위 임원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큐레이터가 상황을 설명하자 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저희 항공사는 모든 문화를 존중합니다. 직원들의 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한복은 부적절한 의상이었는데 말입니다. 대사관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은 씨, 괜찮으세요? 이 상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복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지 집에 가고 싶었던 것뿐인데 갑자기 제가 문화외교의 중심에 서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할머니의 마지막 작품을 입고 집에 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큐레이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입은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에요.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왔습니다. 항공사 임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모든 승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번 일은 심각한 문화적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제가 겪은 모욕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문화가 오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였으니까요. 대사관 관계자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장관님. 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적 외교 사안이 될 수 있어요. 한복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선 하나, 색 하나의 철학이 있죠. 저는 울먹이며 치마선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비행기 1등석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항공사 직원들과 문화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이 곡선 하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복의 선은 자연의 흐름을 표현해요. 딱딱한 직선이 아니라 부드러운 곡선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큐레이터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롭군요. 서양 복식은 인체를 구조적으로 재단하는 반면 한복은 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살리는군요. 저는 할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한복은 입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숨쉬는 옷이에요. 서양 옷처럼 몸을 조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싸죠. 항공사 임원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으로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을 오해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때 한 패션 저널리스트가 다가왔습니다. 요즘 전 세계 패션계에서 한국의 전통 색감과 디자인에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한복의 우아한 곡선미는 현대 패션에 신선한 영감을 줍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한복의 색은 자연에서 온 것이에요. 오방색이라고 하죠. 청, 적, 황, 백, 흑. 각 색마다 의미가 있고 계절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저널리스트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제 한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섬세한 자수 작업은 정말 놀랍습니다. 수공예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할머니는 이 매화 문양 하나를 수놓는 데만 한 달을 보내셨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천연 염료로 색실을 염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수작업이었죠. 큐레이터는 감탄했습니다. 현대 패션이 빠른 소비를 지향하는 반면 이런 전통 공예는 시간과 정성을 담아내는군요. 요즘 세계 패션계가 지속 가능성과 장인 정신을 재발견하는 추세인데 한복은 그 가치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어요. 항공사 직원들도 이제는 제 한복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부적절한 의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경외의 대상이 된 것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자부심과 함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게 되면 그 두려움은 존경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한복의 아름다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정신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옷을 통해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표현하고자 했죠. 저널리스트는 열심히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K-패션이 세계를 사로잡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군요.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뿌리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몰랐습니다. 너무 무지했어요. 울먹이는 승무원에게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분노나 비난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이니까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 유럽에 왔을 때는 많은 것들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승무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어요. 글로벌 기업이라 자부하면서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부족했던 것이죠. 항공사 임원이 다가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직원들에게 문화적 다양성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의 전통 의상과 문화에 대해 배울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서로를 이해하면 두려움도 없어지니까요. 비행기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승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한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다가와 한복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죠. 이 옷을 입으면 어떤 느낌인가요? 한 영국 여성이 물었습니다. 매우 편안해요. 몸을 조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싸주거든요. 움직일 때마다 천이 함께 흐르는 느낌이에요. 메트로폴리탄 큐레이터는 전문가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섬세한 자수는 어떤 기법으로 만든 건가요? 할머니는 전통 수방법을 고수하셨어요. 손바느질로 한 땀 한 땀 놓으셨죠. 이 매화 문양은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이니까요. 항공사 직원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무시와 경멸에서 존중과 호기심으로. 문화는 이렇게 다리를 놓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문화적 다양성을 비용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항공사 임원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이건 비용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자 가치라는 것을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화적 감수성은 단순한 정치적 올바름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문제였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사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항공사는 문화 존중 정책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임원이 약속했습니다. 모든 문화권의 정장과 전통 의상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책이 될 거예요.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사과를 넘어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충돌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때로는 불편한 상황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승무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실례지만 한복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언젠가 저도 입어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한복은 누구나 입을 수 있어요. 우리 문화는 나누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비행기는 이제 평온하게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고 오해는 이해로 변했습니다. 문화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것 같았어요. 나도 이런 옷 입고 싶어요. 한 어린 소녀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진 것이었죠. 정말 예쁜 옷이에요. 소녀가 제 한복 치마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 순수한 호기심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몸을 낮춰 소녀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고마워. 이건 한국의 전통 옷이야. 한복이라고 해. 한복. 소녀가 그 단어를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입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한복은 누구나 입을 수 있어. 기회가 되면 꼭 입어보렴. 소녀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딸아이가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제 한복은 이상한 옷이었는데 이제는 패션의 영감이 된 것이었죠.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블로거들, 그리고 그냥 호기심 많은 사람들까지. 저는 당황했지만 이것이 우리 문화를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은 씨, 이번 일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오늘의 경험은 저에게도 큰 배움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영상이 폭발적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샵 리스펙트 한복, 샵 컬처럴 다이버시티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한복 브랜드들의 온라인 검색량은 27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는 갑자기 찾아온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것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쉬는 동안에도 연락은 계속 왔습니다. 패션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고 문화행사에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유명 디자이너가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만들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예전의 세은이 아니라는 것. 이제 저는 우리 문화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할머니의 한복 작품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겠다고요. 할머니, 보고 계신가요? 저는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의 작품이 이제 세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화부 장관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세은 씨, 이번 일을 계기로 전통 의상의 세계화 프로젝트를 기획 중입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우리 문화를 세계화 나누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넓고 아직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문화 전도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히드로 공항. 이례적으로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BBC, CNN, 유튜브 라이브가 동시에 저를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이곳에서 차별을 겪었던 제가 이제는 특별한 손님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한복은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저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의 철학과 역사를 담은 예술작품이에요. 이번에는 할머니의 다른 작품들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젊은 한복 디자이너들의 현대적 해석을 담은 작품들도요. 항공사는 전통복장 존중 정책을 전 세계 공항에 도입했고 특별 한복 전시 비행까지 기획했습니다. 세은 씨는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문화혁명가입니다. 항공사 CEO가 공식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해주셨어요. 저는 쑥스러웠지만 이 모든 변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세계적인 항공사의 정책이 바뀌고 한복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니까요. 할머니의 작품이 이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영구 전시됩니다. 큐레이터가 발표했습니다. 한영숙 선생님의 이름과 작품이 세계 미술사에 기록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한복 연구에 바치셨지만 자신의 작품이 이렇게 인정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셨을 테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새롭게 단장된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로 안내받았습니다. 입구에는 모든 문화를 존중합니다라는 문구가 여러 나라 언어로 적혀 있었어요. 작은 충돌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예전에 저를 거부했던 승무원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문화 다양성 교육 담당자가 되어 있었어요. 세은 씨 덕분에 저희 모두가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승객들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비행기에 오르자 기장이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비행 중 승객들에게 한복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많은 승객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어린이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저도 한복을 입을 수 있나요? 물론이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복은 모두를 환영해. 우리 문화는 나누기 위해 존재하니까. 한국에 도착하자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복 세계화 프로젝트의 홍보대사로 저를 임명한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벌의 한복에서 시작되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제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화의 힘입니다. 경계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이죠.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의 한복이 이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할머니의 평생 작업이 헛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매화가 피어날 시간이었죠. 할머니가 그토록 사랑하던 꽃.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문화의 꽃을 전 세계에 피워내는 여정을요. 우리의 전통은 과거에 갇힌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문화를 어떻게 알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